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는 투자 철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듣고 싶지 않는다라고 해도 좀 제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부분 제 연령대가 상당히 높고 다 형 누나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계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던 이유는 대부분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버티지 못하셔서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명언 몇 가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뚜기는 이리 밀어도 저리 밀어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오뚜기 밑쪽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잘 보면 사랑이 실패하고도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고도 다시 재개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실패하고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중간에 이탈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도전을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진지하게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좋은 사람 만나기랑 하늘이 별 따기보다 어렵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람 만나기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죠. 왜 고래도 매수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괜찮으니까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필요성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투자 부분도 어느 정도는 더 확률상 높아지겠죠. 그 다음으로 인생은 고통과 고난을 가득하는데 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있죠. 저도 싫어요. 근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운동이나 공부나 그 다음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 내 돈이 진짜 빨리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몸소 나중에 진짜 돈이 생겼을 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 분명히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령과 요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당신은 왜 평범하게 노력하냐, 그러니까 노력에 있는 비중도 너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가성비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시하게 살기는 또 싫으면서 가성비 있게 노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명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거울 속에 자신을 질문을 던져보아라. 진짜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치우셔야 됩니다. 혹시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정작 내 자신 아니냐? 주위의 여건을 핑계 삼아서 나약하게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공감이 됐고요. 게으름에 대한 보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남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불안할수록 공부를 더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노력이 지겨워질 만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해왔던 부분은 항상 어떤 것만 얻지 추가적으로 얻는 건 없다라는 내용도 저는 매우 공감이 되었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요? 차트라는 건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습니다. 이제 최고점도 지나고 나서 알고 최저점도 지나고 나서 아는데, 최고점이 생겼던 차트는 여기에서도 누군가는 투자 실패자가 생겼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반대로 투자 성공을 했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너무 많이 매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써요. 최저점이 언제인가요? 최고점은 언제인가요? 이걸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물론 단기 트레이닝이신 분들은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 이 비중에서도 전체적인 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있는 능력 추이를 객관적으로 좀 보고 내가 이 타점을 제대로 못 맞출 것 같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중간 정도에 있는 가격 추이가 나왔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매수를 했던 그 시점에 타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타인의 의견이 줄 수 있는 비아냥과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피고니즘이 같이 동반을 할 겁니다. 너 왜 여기에 샀어? 여기 최저점도 아닌데 말이지. 이런 비아냥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지금에 있는 자리에 부자에 한 단계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고요. 충분한 수익성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거 2013년도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최저점이 그 직전 정고점하고 최고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뭐 거의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이 2014년도 때와 2017년도 때에서 최저점이 물론 여기가 1200이었는데 1200까지는 안 왔어도 거의 직전 근접치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내가 원했던 패턴 가격대가 왔으면 시간이 어차피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 통화량 추이가 늘어나니까요.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17년도 최저점 대비를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올라가다가 중간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곡선이 나오긴 하겠지만 내려오는 곡선이 그렇게 과거 대비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저는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또 생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 요 기간을 1년 단위로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투자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의 뭐 20대, 30대 층을 비아냥거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부동산이 저는 코인하고 거의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도 또 하나의 자산이죠. 비트코인도 또 하나의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대에 있었던 60대, 70대 이셨던 분들이 부를 축적을 잘했던 이유는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야근 회식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절대적 빈곤이었죠. 절약하는데 거의 다 많이 썼고 주거 비용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죠. 여행 갈 거 다 가고 내가 얼마나 지금도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 같은 것도 잘 되어져 있죠. 뭐 배민을 뛰든지 뭐 할 수 있든지 알바 할 수 있는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대, 30대 층들이 대부분 기회가 없냐?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산이라는 건 젊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 자산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은 내가 그 고통지수와 공부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과 운이죠. 재능과 운은 좀 제껴두고 그냥 지금 시점은 투자 철학으로 그냥 보편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과 거의 비례합니다.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계속 다졌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돈이 풀리는 시점에 풀려야 나온다는 겁니다. 국가가 돈을 풀어줄 때, 야,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할 때, 그때 기회가 오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서 이런 패턴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패턴에서 온갖 마음의 상처 다 받고, 멘탈 막 터져 나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고통 지수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량만큼 기다렸다가 하시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알트코인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만큼 내가 믿을 때까지, 그리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있는 자료 기반 근거가 충분히 갖추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부러진다라고 한들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패턴만 희망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죠. 진학을 할 때도 너는 어느 쪽으로 갈래? 항상 최선에 있는 선택도 봐야 되지만 최악의 선택도 한번 고려하면서 진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도 최상의 컨디션 조건도 한번 봐야 되지만 최악에 있는 컨디션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2030의 제로금리 시즌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최저금리 시즌 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었을 때, 코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또 갈리게 될 건데, 내가 만약에 알트코인으로 승부를 볼 거라고 하면 이 부러지는 이 비중을 적당히 요 정도 한 중간 정도 부러지면 상관이 없어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 갭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네, 아예 여기에다가 올인 해놓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기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다 챙겨주면서 신뢰도 높은 크립토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코인 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루나가 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FTT 토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량만큼의 있는 내 시드를 빨리 쩍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알바를 뛰어서라도 계속 더 많은 비트코인을 좀 사놓고, 이 비트코인이 적게 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개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품입니다. 부자들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알트코인은 상대적 대비 확률이 거의 로또급입니다. 네, 페페 같은 경우죠. 네, 로또급입니다. 시바이두가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지가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보다 여기에 적당량만큼 수익률 배수를 적당량만큼만 재조정만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은 조금 부자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조금 뒤로 미루어질지언정, 그래도 심리적인 정신병은 어느 정도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30 세대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그만큼 내가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내가 이쪽에 몰입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시간을 쏟아 부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알트코인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CEO도 그만큼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해봐서 알지만 그 주식 투자 회사의 CEO 분들은 자기의 안 좋아 회사의 단점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할 때는 항상 그때 줄 때 짧고 굵게 먹고, 나머지 우리가 부자들도 많이 들고 있는 쪽에 같이 승차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안정성도 같이 챙기면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있냐 없냐, 이더리움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트코인은 전혀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분위기에 맞춰갖고 사자라는 것이죠.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내 인적 네트워크도 좀 잘 가져가서 그쪽에 있는 내부자에 있는
사람까지도 잘 컨택을 해서 내 사람까지 만든 뒤에 들어가시던지요. 그 정도에 따른 노력이 아니고서야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크립토 뭐 제 채널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보면서도 이제 느낄 거지만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만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부를 많이 축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욕심 제어, 그러니까 투자라는 철학 자체도 욕심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배수 조정이 왜 필요하냐면 5배, 10배 정도를 보지 않고 5배만 줄여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수를 조정을 안 하면 이런 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큰데 시간대별로 아니 기간별로 등락폭이 워낙 큰데 내가 이때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는 부자일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명심하시면서 배수 조정을 좀 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기 잘 견뎌내면 어차피 우상향이기 때문에 잘 커간다. 단 알트코인은 초고 위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셔라. 목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저와 같이 함께 코인 투자하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 잘 견뎌내면 또 좋은 날도 온다.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 과거에 있었잖아요. 여기를 맛본 자는 지금까지 봤으며 이번에 큰 이때쯤도 한번 왔다라는 걸 봤으니까 이제 비로소 그 다음도 버텨내기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여기가 첫 스타트이셨던 분들은 좀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 고인물 17년도 때 있었던 이 고인물 형들을 보면서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